87세 신경외과 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60년 의학 경력으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제 자신의 뇌를 25세처럼 유지하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매일 2%씩 뇌 기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체념하는 순간 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노화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르면 일주일 만에 10년은 젊어진 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개발한 3분 뇌 젊음 운동법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요즘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요. 손주 이름을 가끔 헷갈려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다음 날이면 기억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가 아니라 뇌 훈련의 중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제 나이 87세, 아직도 주일 수술을 집도합니다. 손떨림 없이, 4시간 집중력 저하 없이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단 하나, 매일 뇌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전 제 스승이셨던 홍 교수님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이 6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뇌 노화의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84세의 최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고 검사 결과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혼자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이웃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매일 15분 단어 카드 게임, 간단한 암산 문제, 예전에 즐겨 하셨던 뜨개질, 손녀와 매일 전화 통화. 3개월 후 할머니의 인지 기능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MRI 결과 해마의 활성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 단지 뇌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뇌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늙는 게 아니라 훈련을 멈추는 게 문제였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에게 단 2주간 특별한 뇌 훈련을 시킨 결과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년 젊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디지털 게임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데 평균 2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0분 만에 새로운 게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게임과 관련 없는 다른 인지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이 효과입니다. 한 영역의 훈련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제 진료실에 오셨던 92세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매일 2가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 사용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거꾸로 달력 읽기. 처음에는 웃기만 하셨지만 호기심에 시작하셨고 점점 더 복잡한 도전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손떨림은 눈에 띄게 줄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0% 향상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지금은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뇌절름 운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 라고 체념하면 뇌는 정말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라고 결심하면 뇌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체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소중한 뇌 기능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악순환을 오늘 당장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지만 약물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뇌 가소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87세까지 뇌를 젊게 유지한 별표 3분 뇌 젊음 운동법 별표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채널에서만 공개되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1950년대 우리는 뇌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요. 당시 교과서에는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으며 성인의 뇌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사이신 박 교수님은 뇌는 40세 이후로는 퇴행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1989년 제가 51세 때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메르제니치 교수팀은 원숭이 뇌 실험을 통해 성인 뇌도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 즉시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가 100세까지도 가소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배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듯 우리 뇌는 계속해서 자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중 78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왼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혼자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뇌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씩 마비된 팔을 상상으로 움직이는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움직임과 상상된 움직임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울을 이용해 오른쪽 팔을 움직이면서 마치 왼쪽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거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점점 의욕을 잃어갔죠. 하지만 3주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왼쪽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분은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MRI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힘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80세장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우울증 치료를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작은 별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간단한 클래식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슈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완주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fMRI 검사 결과 할머니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법을 평생 잊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번 형성된 신경 연결망은 평생 유지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경 연결망을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79세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SNS 사용법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위한 요리 레시피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쿡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뇌스캔 검사 결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할아버지의 전두엽 활동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최신 뇌스캔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해당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발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이 뇌를 연구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체계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모든 거리와 경로를 외워야 합니다. 연구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일반인보다 평균 30% 더 컸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나이든 택시 운전사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뇌 이용이 노화에 따른 위축을 막아준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4가지 조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입니다. 뇌는 낯선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평생 오른손만 사용한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뇌의 운동 영역과 시각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연결망은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 훈련 후에는 자동화됩니다. 이것은 신경 효율성 향상 때문입니다. 셋째,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85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40% 높았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발달을 방해하지만 행복한 감정은 뇌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학습과 기억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3세 노인들에게 6주간 디지털 사진 편집을 가르쳤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디지털 퍼즐 게임을 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이점은 창의성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활동보다 뇌에 더 강력한 자극을 준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늙은 뇌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젊음의 패턴을 유지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의 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늙은 뇌의 한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에 85세 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이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집 주소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당시 의학계의 정설은 알츠하이머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30분씩 피아노 배우기, 새로운 단어 20개 암기하기, 퍼즐 풀기, 그리고 30분 걷기.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새 단어는 10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차라리 약을 더 먹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는 확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피아노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로 격려했고, 할머니의 손녀는 함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에 작은 할머니가 작은 별 멜로디 첫음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3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웠던 표정이 생기있고 또렷해진 것입니다. 1년 뒤 제 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지 기능이 70대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의 생일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 주기도 했죠. 뇌 스캔 결과 손상되었던 해마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상적 신경 발달이라고 부릅니다. 손상된 부위를 대신해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79세 할아버지는 파킨슨 병으로 손떨림이 심했습니다. 글씨는 물론이고 수저를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점점 작아지는 원 안에 점을 찍는 훈련, 그리고 물컵을 들고 흘리지 않고 이동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유치한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약이나 더 줘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내가 함께 훈련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훈련을 게임처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정확하게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물을 흘리지 않고 운반하는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 훈련의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더 작은 원에 점을 찍고 더 먼 거리를 물컵을 들고 걸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추가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로 공을 만들어 던지고 받기, 동전 싸기 같은 훈련을 스스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6개월간의 집중 훈련 후 그분은 다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작품은 아내에게 선물한 사랑합니다 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 붓글씨는 지금도 할아버지 거실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운동 조절 영역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경 우회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마치 막힌 도로를 피해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손상된 경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로 93세 박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한글만 알던 분이었는데 미국에 사는 손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두가 그 나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에 3개의 알파벳을 배웠지만 다음 날이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그만두세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알파벳마다 익숙한 한글 단어와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이는 바나나와 연결했죠. 그리고 집안 곳곳에 포스트로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방법은 느리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100개의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와 화상통화에서 I love you라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어 학습이 할머니의 다른 인지 기능도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최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제약 유도 치료라는 특별한 재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팔을 고정시키고 마비된 왼쪽 팔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치료를 거부했고 가족들도 너무 잔인하다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비된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작은 성공이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주었고 치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12시간씩 재활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왼손으로 단축 끼우기, 동전 쌓기, 블록 쌓기 등 다양한 훈련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8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멀리 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만으로도 큰 승리였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손상된 뇌 영역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대편 뇌가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하나의 진실을 증명합니다. 뇌의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87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습합니다.